안녕하세요. 소개를 다시 하자면 저는 이제 저희 조 이름 국시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국시는 저희고요. 그래서 저희 국시와 아이들의 국시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네, 저희 조는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2명의 기획자와 4명의 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조는 지난 발표 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며 허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 충족도에 따라 높은 단계까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아 실현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고, 물론 아래에 있는 욕구가 당연히 충족되어야 위에 있는 욕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되겠지만 그 위에 거를 더 많은 중점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앞에 보신 그 매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욕구 5단계를 가장 충족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해서 애플 제품 다양한 판매되고 있는 컨시어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시어지에 보니까 애플의 그 나노 터치도 된 나노의 그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서 한번 저희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앞에 아이폰의 크기를 먼저 보았습니다. 아이폰의 크기에서는 한 손가락으로도 터치가 가능해 있고 또 슬라이드 형식의 아이폰 다른 형태의 아이폰들을 또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3주짜리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이 디바이스에서는 3개의 반의 그 디스플레이가 보여져서 그 다음을 연상할 수 있게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한 간편한 조작이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계 기능도 있고 클릭 타입으로서 원하는 곳에 손쉽게 끼워서 소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과정 중에 3주를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아이폰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는 그 단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해봤더니 막상 포스트잇이 잘 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힘든 거를 저희는 그 OHP 필름 위에다가 검은색으로 칠을 하고 한번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좀 오래됐지만 그 삼각기둥의 이 MP3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줄의 인터페이스로 되고 제품은 아이인 건데요. 그래서 간단하고 작은 내주를 하면은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문자까지 입력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과제를 수행하면서 몇 년 만에 꺼내어 사용했는데도 별다른 설명서 없이 사용하는 걸 금방 익힐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고 또 페르소나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분은 이제 모두 다 잘 아시는 버스커의 장범준 씨입니다. 저희 페르소나로 장범준 씨가 이제 선택이 되었는데요. 프로필을 설정을 해줬고 또 외국인 친구인 브레드와 통화를 할 때 해석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니즈와 또 복학생이라는 설정을 해주셔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 전화번호를 등록할 일이 굉장히 잦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했고요. 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수이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 중에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잘 보낼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범준 씨는 평소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품에도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네, 저희는 앞에서 보신 메슬로우의 요구 5단계 컨셉이 저희가 설정한 장범준이라는 페르소나에 특화되어 스마트폰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메슬로우의 계속 말씀을 드리자 메슬로우의 관점을 두고 그러니까 시계 기능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메슬로우와 와치와 결합을 해서 메슬로우 와치라고 제품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앞에 보시는 게 메슬로우 와치, 그다음에 블루투스, 그다음에 스마트폰입니다. 저희가 왜 시계를 선택을 하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가장 문제점이었던 양손을 자유롭게 하고 짐이 많아도 사용이 가능하고 한 손에 들고 있을 때 분실의 위험이 들지 않게끔 하려는 니즈가 있었죠. 그래서 사용자도 저희의 플러스 돼서 저희의 메슬로우 욕구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관리해주는 또 알림 기능을 해주는 장치로서 적합하다고 해서 시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메슬로우 워치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기능이 작동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페이퍼 프로토타입입니다. 교수님께서 참여 주셨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네,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저희 5단계 중에 존경의 요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만난 사람과 악수를 하죠. 영화를 건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악수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태도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악수라는 것을 통해서 효과적인 인맥 관리를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고요. 좀 더 쉽게 상대방과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주고받기 위해 악수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소속감이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기능을 보여주고 알림창을 통해서 그 기능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러 와치에 연락처를 추가를 설정하게 되면 버튼을 클릭하고 세 가지 연락처의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팔에 옮겨 쓰거나 음성으로 저장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수를 통한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하고 그 정보를 보여주면 다음과 같은 디스플레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락처가 도착하면 디스플레이에 볼 수 있게 제공되어집니다.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나고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주기적인 연락은 인맥 관리에서 필수 사항입니다. 또 통화 빈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민을 했냐면 통화 빈도수를 색으로 알려줌으로써 효과적인 인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기존의 연락처를 바탕으로 빈도의 랭킹을 만들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한 사람은 좀 진하게 그라데이션이 되고 연락 횟수가 적게 나온 사람은 상대적으로 밝게 나타내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효과적인 인맥 관리를 해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과 연락처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버전인데요. 기존 전화번호부에서 랭킹별 순위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임의로 선택을 하는 사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랑하는 동생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팝업이 하나 뜨는데 거기에 동생의 정보를 간단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제가 동생과 얼마나 톤의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빈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시도하게 되면 통화 화면에 대기 중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좀 통화를 딜레이 시키려고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요. 그 통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한번 생겼어요. 그래서 취소를 하거나 앞에 텍스트나 음성으로 저장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큽니다. 그래서 랭킹 순위와 친화도를 색상이 바뀐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저희가 개발한 디바이스에서는 디바이스 UI인데요. 통화가 튼한 사람의 배경은 상대적으로 밝죠. 그리고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배경은 진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아까처럼 선택을 하고요. 그 동생이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성통화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방금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색보다 좀 더 진한 색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 때 전자파가 기지국 찼기 때문에 되게 많은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저희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발신후 바로 귀에 대지 않고 아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다음 발표자인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욕구에 해당하는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엘리베이터 타면은 거울을 굉장히 많이 보죠. 자신의 모습 체킹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습을 보고
전화를 걸 때 전화 정면에 거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느라 전화는 뒤에 이제 그 대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거울에는 전화와 함께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게 돼요. 네, 그리고 다음이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건 기본 메인 화면에서 다이얼을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저녁에 다양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이 되고, 이제 일전에 교수님과 악수를 통해 저녁에 DB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락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제가 스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정보는 이제 기존 기록된 정보 외에 추가를 하게 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 음성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드린 것처럼 거울이 셀프 카메라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 정보를 제공을 해서 딜레이를 해주고, 상대방의 연락처를 제공해주고, 문구를 통해서 이 기능을 통해서 저희는 자아실현 일부를 충족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를 할 때 기록해 두지 않으면 통화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중요한 통화 내용일수록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화 내용에 키워드를 저장하여 개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같은 거는 청각적인 정보를 시각적인 정보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전화가 울리게 되면 핸드폰에서 알림이 듭니다. 국회의원 씨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녹음이 시작되고 전화를 마칠 때까지 녹음이 계속되면서 전화를 마치면 알림창이 듭니다. 그래서 녹음된 내용을 저장하겠느냐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일 때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제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통화 종료 후 통화 내용 저장 기능을 제공을 해서 텍스트로 저장을 할 건지 음성으로 저장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존경의 욕구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걸어다닐 때는 휴대폰 조작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편한 방법으로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는 UI는 이제 관리라는 건데요.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최적의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녹음을 통해 키워드를 분석해서 특화된 검색 시스템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LBS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나 가치관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대화 중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녹음된 파일을 선택하기 위해 목록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녹음된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고, 분석을 해서 그 키워드라는 기능을 클릭을 하면 음성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 중요한 키워드를 저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 검색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 중에 가장 키워드인 파스타, 예를 들어 파스타라는 음성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LBS를 사용하여 주변 파스타 맛집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강남역 파스타 맛집에 대한 리스트 저희가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또 시력에 따라 다른 UI를 제공해 주어서 누구보다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은영 학생이 저 이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아실현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챙겨주는 관리 부분의 발표를 맡은 최윤영입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나의 꿈을 핸드폰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좀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뭐 연인이 뭘 했대 막 이런 거 궁금해서 눌러가지고 딴짓을 많이 하게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안전과 함께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고 그것으로 이제 효과적인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과 개인 데이터베이스 바탕의 맞춤형 서비스. 사용자의 안구 나이를 측정하고 색상 조절과 크기 조절 같은 레이아웃 재설정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맞춤형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슬로 워치 버전에서는요, 이제 메슬로 워치의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설정의 기본 화면에서 이제 내 프로필 설정을 선택해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내 사진을 등록할 수도 있고, 네, 여기에서 기본적인 자신의 정보를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입력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명함이 생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이 이제 정보 추가를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밑에 자신의 관심사 같은 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떤 자신의 그런 꿈에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검색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버전의 경우에는 기본 디바이스 화면이죠. 여기에서 이제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앞에와 같은 프로세스로 내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다음. 여기에서 이제 안구 나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메슬로 워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가까이 대고 뭐 이렇게 시력이랑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폰의 경우에는 시력과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안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과를 다녀왔어요. 토요일에.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제가 시력이 1.0 이상인데 갑자기 근시가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핸드폰이 생긴 지 1년이 이제 좀 안 됐는데 스마트폰을 쓴 이후로 시력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핸드폰을 쓰신 이후에 좀 시력이 나빠지신 걸 느끼시는지. 보통 전자파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되게 장기적인 관점이라 사람들이 우리가 인터뷰에서도 봤듯이 별로 그렇게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시력을 쓰다 보면은 잠깐만 이렇게 보고 저기를 보면은 뿌옇게 느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즉각적인데도 아직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우리의 눈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 왼쪽 눈은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눈동자에도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안구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를 측정하고 결과를 보게 되면은 자신의 왼쪽 눈은 50대, 오른쪽 눈은 30대네요. 그래서 이제 진단 결과를 보여주고 권장하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안구 운동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눈 운동도 유도해주고요. 이런 거 부수적인 기능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 같이 해보실래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왼쪽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끝나고 나면은,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닫기 클릭해주세요. 완료를 하고 나면 이제 자신의 눈 건강에 맞는 사이즈별로 이제 화면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아까 범준이가 어머니한테 핸드폰을 사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거를 카메라를 통해서 안구 그 나이를 측정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눈이 노안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멀리 뛰었을 때 엄마분들 그렇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인다고 들이대지 말라고 화내시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안구 나이에 맞게 이렇게 멀리 떨어뜨릴 수 글씨 커지게 돼가지고 그 환경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화면이 커졌죠?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관리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
해야 존중을 받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핸드폰, 우리의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벨소리 막 울려요. 근데 그걸 모르고 못 받으신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누군가 윤영아 하고 부르던가 범준아 하고 부른다던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딱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알람이 울리면은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누구씨 전화가 왔습니다. 혹은 누구씨 오늘 해야 할 일은 뭡니다. 이거 딱 알려주는 그런 자기관리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화면, 이거는 이제 메슬로우 워치 화면인데요. 여기에 이제 알람이 뜨게 돼요. 평소에 이제 아까 범준이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이렇게 약간 노약자분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자기 관리 데이터베이스 입력할 때 나는 노인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거 입력을 하면은 그 아까 양로원 같은 정보가 주변에 120m 전방에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 근방에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직접 찾아가서 바로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의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끝났고요. 네, 마무리는 저희 국장님께서 다시 맡아주시겠습니다. 친구가 다 하고 있는 저한테 다시 맡기네요. 네, 아무튼 저희가 총 4가지의 그 UI를 통해서 각 기능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은 그 메슬로우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당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거였고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첫 번째 기능 같은 경우 자아 실현의 욕구와 존경과 존중의 욕구에 충족을 시켜주고,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또 존경과 존중의 욕구에 충족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는 안전의 욕구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경우는 생리적 욕구에 해당이 되는 각 기능들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서머리를 나타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이렇게 됐고, 두서없이 발표를 할 것 같아서 죄송하고, 하지만 이 기능들이 저희한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